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인데요. 이 전 세계인들한테 대한민국의 따뜻한 정과 아름다운 미담이 이렇게 많아지는 네. 그런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선수들이요.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가 노력한 만큼 후회 없이 경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오늘 연예가 중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첫 소식은요. 김성균 씨와 윤지현 씨가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요 화제의 드라마 내 남자의 비밀 촬영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매회 충격적인 반전에 거듭하는 드라마 내용과는 달리요 실제 드라마 촬영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었거든요. 이 종영을 앞두고 훈훈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부 듣고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따라 너무 이쁜 척하네요. 네, 먼저 연예가 핫클릭 만나보고 가시겠습니다. 와. 이번 주에는 최근 특혜 논란으로 무리를 빚은 정용화 씨의 입대 소식, 그리고 지난해 10월 우리 곁을 떠난 고 김주혁 씨 차량의 국과수 차량 감정 발표 소식 등이 있었습니다. 연예가 클릭 지금 바로 클릭합니다. 논란의 10일, 입학과 입대 사이에 놓였던 한 남자. 대학원 특혜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정용화 씨가 올 3월 군에 입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16일이었죠. 2016년경 특혜를 받아 대학원에 입학한 아이돌이 CN블루의 멤버 정용화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는데요. 한 매체가 공개한 해당 대학원 학과의 면접 채점표. 정용화 씨의 면접 점수는 최고점이지만 조사 결과 그가 정식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정용화 씨는 자필 사과문을 게재, 소속사 측 역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학교의 지속적인 권유로 지원한 것이라며 개별 면접 또한 정상적인 절차로 알고 있었다는 소속사 측의 입장과 달리 경희대 측은 정식 면접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으로 사실 확인 즉시 입학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입장 발표 2주 후 사실 확인은 이뤄진 걸까? 해당 대학원을 찾아가봤습니다. 해드리면 하면 좋은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학교 측이 사실 확인에 나서는 동안 일각에선 정용화 씨의 대학원 입학 특혜의 원인을 두고 논쟁이 일었습니다. 입대를 늦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한편 논란 가운데도 지난 20일 정용화 씨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홍콩 단독 콘서트를 강행하기도 했는데요. 심경을 대변하듯 이날 많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이 눈물의 의미는 며칠 후 그의 갑작스런 군입대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소속사 측에 따르면 정용화 씨는 3월 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으로 향후 모든 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혜 입학 논란이 있은 지 10일여인 만에 들려온 그의 입대 소식.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도피가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는 가운데 과연 그의 선택은 2년 후 대중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지 이 논란의 끝을 우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거야. 죽으면 끝이잖아.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지난해 우리의 곁을 떠난 고 김주혁 씨의 사망 원인이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우 고 김주혁 씨. 사고 당시 국과수가 조사한 그의 직접 사인은 즉사 가능 수준의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선 비정상적인 운전이 있었던 경위, 즉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고인의 신체 이상 때문인지 아니면 차량 결함이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약물 검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이 검출되지 않았고 심장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어 차량 결함 조사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던 중 지난 화요일 경찰을 통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는 차량 결함 없음.
이에 경찰은 국과수의 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금 팬들의 그리운 마음을 위로하듯 작품으로 다시 우리 곁을 찾은 천생배우 고 김주혁. 부디 그의 사망 원인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한 남자. 그 남자를 둘러싼 네 남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신랑 말도 참 잘 들어요.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지 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이봐요.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쌍둥이 형 지섭. 내가 당신의 3년을 사겠다고. 결국 자살로 위장한 채 잠시 동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로 하는데요. 이제 제대로 된 전쟁 한번 해볼까? 우리 혜솔이 손 한 번만 잡아줘. 난 한지섭이 아니라 강재욱이에요. 내가 당신 그 가면 벗겨내고 혜솔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줄게. 꼭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치열한 복수 열전이 예고되는 이 드라마 네 남자의 비밀. 그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유쾌하고 훈훈했던 촬영 현장을 저희 연예가 중계가 함께했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열심히 촬영 중인 중 이 한 세트장. 그 속에서 대본 연습 중인 두 주인공 송창희, 김다연 씨를 먼저 만나봤는데요. 왜 그러세요, 송창희 씨? 쓰러지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파요? 선생님 보시면 네,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여기서 고맙네요, 약간 진짜. 좀 느낌은 어떤 것 같아요? 좀 촬영이 잘 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나요? 분위기가 좋네요. 분위기 좋은 거 맞죠? 달콤살벌한 박정아 씨를 뒤로 하고 열연을 펼치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도 만나봤는데요. 아이고, 프로페셔널하게 준비 완료. 몰입하고 있어. 아빠! 애소리가 아빠 주려고 얕쌌어요. 어서 일어나봐요. 김생민 씨보다 연기를 한 10,000배 더 하셨어요. 10만 배요, 10만 배. 10만 배요, 10만 배. 안녕하세요. 한혜슬이었고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엽죠? 아유, 반가워요. 할아버지가 너무 못해서 속상해. 아니야, 우리 엄마 안 해줬어요. 왜 안 했어요? 연기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주는 배우가 있어요? 이양 선생님. 이양 선생님이 연기 못할까봐 많이 걱정해 주시고 많이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말도 잘해요. 비밀 하나만 공개해 줄 수 없어요? 비밀이요? 네. 이 드라마의 비밀? 너무 귀여워서 갑자기 질문을 했는데요. 재욱이 아빠가 한지섭이라는 거. 다행히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 비밀이었죠. 이뻐라. 아, 이뻐라. 그 비밀을 둘러싼 주인공 분들도 직접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처음에 예상을 하셨나요? 제가 볼 때는 네. 김다연 씨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왜죠? 왜죠? 저희는 20% 넘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어요. 네, 저희 첫 리딩 때 그런 느낌을 받았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재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20% 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넘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가 내 뒤통수를 후려쳐? 시청률을 견인했던 드라마 네 남자의 비밀의 명장면들. 특히 몸을 사리지 않는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었죠. 미쳤어! 그래! 대상만 다를 뿐 항상 못된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항상 경고를 하고 사랑조차도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비설아의 가족에게 다 데리고 가서 맞닥뜨리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때 가장 정말 지내림 너무나 징그러울 정도로 그 장면은 굉장히 좀 제가 징그럽게 느껴서 촬영하면서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고의 악행하면 사실 호창 씨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어요. 이보다 더한 악행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딸이 이제 회사로 저가 기설아 씨가 이제 찾아와요. 근데 이제 아기 데리고 앵벌이를 하느냐, 그래서 국어를 하느냐, 그래서 되게 심하게 했던. 송창희 씨가 최고의 악행으로 꼽은 바로 이 장면.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딸조차 매몰차게 외모냈었죠. 아저씨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라고 부르면 곤란한데? 아빠 미워. 앵벌이도 아니고 애까지 달고 와서 이게 무슨 기막힌 짓이냐고요? 뭐요? 앵벌이라고요? 예은 양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너무 예뻐서 진짜 보고 있으면 진짜 아우 너 같은 딸을 하나 낳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그래서 항상 둘이 그렇게 훔쳐갑니까? 두 분이서 그렇게 이렇게 애를 데리고 가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 아빠가 애를 키우겠다는데 그게 뭐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네네. 작가분께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열이 받았단 말이에요. 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갑자기 저도. 죄송합니다. 극 중에서는 네 분이 정말 서로가 막 물고 뜯고 그렇죠. 하지만 네. 실제 현장에서는 네 분이 정말 친하시다고. 누가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좀 하시나요? 현장에서는 사실 그 박정환 씨가 네, 상당히 맞아요. 에너지가 좋으셔서 네.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에너지를 뿜으시나요, 정한 씨? 저희에게도 조금. 저쪽에서 촬영이 시작되면은 네. 이렇게 막 날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돼요. 되게 실제 모습은 날라다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너무 밝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좋은 에너지 품어주고. 그럼 좀 이따 끝나고선 날아갈게요. 그러니까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서 이따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세정 씨 왜 드라마 찍다 보면은 표정으로 이렇게 지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놀래고 저는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맞아요. 많아서 근데 말씀 죄송한데 실제 리얼리티한 그 표정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저 이제 극 중에 나오시는 이제 이휘영 선생님께서 항상 예기치 않은 어떤 그 맞아요. 거를 던져주시거든요. 항상 저희는 그 궁금해요. 선생님 그 캐릭터에 너무 몰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와인 같은 경우도 이제 대본에는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 모습을 실제 네 분이 이렇게 격하게 당하는 공감하시더라고요. 느낌에서 실제 이제 비춰지게 참 씬에서 저의 표정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네네. 정말 리얼하게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설아 옆에 이제 서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가 맞으면서 정말 리얼하게 제가 그때 어머니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리얼한 정말 연기 직접 봐야겠죠. 어머니! 이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희양 씨 안 만나볼 수 없겠죠. 무서웠어요. 최희 씨, 정아 씨, 세정 씨, 다현 씨를 만나고 왔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 네 분이 네. 우리가 이렇게 연기를 뿜뿜할 수 있는 게 네. 다 이희양 선생님 덕분이다. 이 이유가 중요해요. 왜요? 내가 뭘 것 같아요? 때려서? 것 같아요? 때려서? 아니 내가 자극을 준 거죠, 마. 악역을 하면서 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중심이 잡혀 있어야 시청자들한테도 그 부분이 이해가 되고 같이 악역을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아마 후배들이 좀 봐준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네. 조심하라고. 농담식으로. 언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거 맞았어야 이 되는데. 사랑의 비결이 뭔 아쉽네요. 것 같아요? 사랑의 비결은 화이팅! 바로 적어요. 팀워크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들 너무 열심히 해요. 악역이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사이다 같은 복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네.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도대체 복수는 언제 하냐고. 네, 그러니까요. 도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하고 싶어요. 네. 아, 도대체 복수는 언제 하냐고. 그래서 네, 조만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배우분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마시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랑 받은 덕분에 더 힘내서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아요. 100회에는 23%까지 나오게 돼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30점 정도 나와줘야죠. 네, 욕심이고요. 네, 맞아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아 씨 이제 날아가시죠. 그럴까요? 저 CG 준비되셨나요? 날개 핍니다. 네, 그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좋은 작품에서 다시 만나요. 네. 내 남자의 비밀 다음 주에 벌써 끝난다고 하니까 정말 아쉬워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요. 끝까지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우리 김태진 씨와 김생민 씨가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먼저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겨울 노래. 오늘은 드디어 1위가 발표가 됩니다. 멋진 추억 여행 함께 떠나시고요. 먼저 베테랑 만나고 갈 텐데요. 요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황금빛 내 인생에서 사랑꾼 방장님으로 주목받는 배우
최기화 씨를 만났습니다. 웃음과 감동, 재미가 함께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제가 만나고 온 스타는요, 이 데뷔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톱스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배우 김희선 씨입니다. 완벽한 미모, 거침없는 입담, 김희선 씨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인터뷰였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를 만나기 1분 전.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카메라 어디 돌아가요? 김생민 씨, 떴다가 그러는 거 아니야? 오랜만이라 할 얘기가 많았나 봅니다. 요즘 저 일찍 하시네요. 작은 변화까지 알아보는 디테일한 그녀, 쉴 틈 없이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이게 누구 인터뷰? 제가 리포터인가요? 게스트인가요? 헷갈릴 정도였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려워요. 유쾌한 웃음이 이어졌던 김희선 씨와의 만남 함께 가시죠. 예쁘다, 아름답다, 미인이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화려하다, 그리고 연기 잘한다, 그리고 안 늙는다. 줄여서 김희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PD님이 띄워달래요. 아, 그래, 분위기를. 원래는 이제 김생민 씨가 전담으로 나가시죠. 생민 오빠가 나와야 되는데 많이 컸네요. 야, 메뚜기도 한 차례니까 열심히 하자. 너무 뻔한 소리겠지만 골치에 메뚜기 됐어요. 메뚜기입니다. 뻔해. 연애가 중계도 하나도 멘트가 안 변했네요. 아우, 멘트가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이 예쁘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와 예능은 물론 CF까지 모든 분야에서 20년 넘게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녀. 대단하죠?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브랜드를?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오래 하다가 결혼해서 잠시 쫓겨났다가 야, 이거는 진짜 되게 축하할 일이네요. 네, 같이 오래 한 그런 브랜드는 네. 좀 친정 같고 다시 오니까 그런 느낌,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 예, 바람의 아들이라는 드라마 잘생겼다! 김희선 씨가 SNS에 올렸던 사진이죠? 잘생겼다! 패션 화보인데 예전에 이제 유행시켰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기억나세요? 옛날 생각난다. 이때 헤어 밴드를 유행시켰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밖에 없고 두 개밖에 없고 막 이런 제품을 내가 유행을 시키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행이 되겠어. 그러니까 쉽게 구매해서 같이 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유행이 되는 거죠. 혼자는 절대 안 되는 거. 연예가 중계 종종 보시잖아요. 네네. 보시면서 좀 이 사람의 패션을 좀 지적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저 아까도 좀 불만이었는데. 저한테? 아니. 탑스타들이랑 같이 했다 그러는데 자꾸 거기 신현주 씨를 넣길래. 탑스타 얘기를 할 때 신현주 씨를 빼달라. 아니 그게 정상이니까. 두 분이 워낙 친하죠? G드래곤이 노래 가사에 김희선 씨를 언급했던 건 혹시 아세요? 그게 제 이름을 억지로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럴 리가요. 네, 지용 씨랑 이제 네. 아기 때부터 아는 사이긴 한데 그쵸. 네. 라임이라 그러나요? 라임. 네, 그것 때문에 김미썸인데 김미썸. 김미썸 발음이 비슷해서 넣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넣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미썸, 김미선. 자, 지금부터는 OX 토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볼 때마다 예뻐서 짜릿하다. 남편분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남편이 제일 사랑하죠. 뭐요? 항상 지용 모습만 보잖아요, 집에서. 솔직해요. 아유, 최고예요. 솔직해요. 최고예요. 촬영 끝나고 만나잖아요. 네. 그럼 자기도 그때 떨린대요. 김희선 씨 언젠가 만나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연하가 예뻐요? 내가 예뻐요? 아직은 제가 이거. 아, 거침없는 입담이 이어집니다. 거절한 배역이 대박이 나서 후회한 적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X. 김희선 씨가 만약에 맡은 제가 했을 역할의 경우에 의미에서 또 연하가. 안 됐을 있잖아요. 그 배우가 했기 때문에. 네. 1%도 조금 더 아쉽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1%가. 질문이 그게 아닌 줄 알았지. 계속 받으니까. 1%는 해야지. 제가 해서 잘 됐을 수도 있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다 거의 저한테 먼저 들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지우고 싶은 과거나 해명하고 싶은 루머가 있다. 없다. 자료 화면에서 다 당당하신 거죠, 사실은. 소각해라. 연예인 소각. 데뷔 전 거를 내는 게
어딨어. 진짜 죄송해요. 김한선 언니도 좋아해요. 김희선 씨 데뷔 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쁩니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요. 신인 때부터 쭉 정상의 자리인데 작년에 어떤 시상식에서 대상을 타셨단 말이에요. 자기 나이에 맞게 알맞은 역할을 하니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같이 나이를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같은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작품을 하니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연예까지 또 오세요. 차기작이 기대됩니다. 곧 다시 만나요. 누른 거랍니다. 리포터 생활 22년. 아우 연기 봐 연기. 주희 조사가 오늘도 자신 있나? 그럼요. 전 언제나 잘해왔습니다. 알겠네. 오늘 조사 대상은 누구지? 오늘 조사 대상은 어떤 역할이든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연기 스펙트럼의 끝판왕! 출연하는 작품마다 대박 행진을 몰고 다니는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겠군.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 베테랑 시작합니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참 시끄럽네 그거. 변호사 불러줘요. 묵비권 행사니까. 주의 조사관 얘기해. 네, 이름 최귀환. 만나이 귀화 죄송합니다. 최귀화. 무서운 사람한테 웃음을 줬군. 죄송합니다. 그다음 네, 나이 78년생. 만나이 39세입니다. 내가 73년생이니까 5살이나 많은데 왜 이렇게 날 무섭게 대하는 거지? 아 형님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승윤 씨가 동안이기네요. 진짜 오셨습니다. 범죄도시 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범죄도시가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울보도시. 다 울고 왔나요? 네. 진 배우님 시상식장에서 우셨죠. 이명준 배우 여기서 펑펑 울었죠. 오늘 어떻게 우실 생각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까지 울면 이제 이렇게 완성되는 건가요?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노력해보도록. 인생 맨 처음으로 넘어가 봐야 되죠? 네. 아무래도 베테랑에 출연하셨으니까. 짜자잔. 오, 78년. 예.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연극을 시작하세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요, 저는 진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 전봇대에 붙은 단오모지 포스터를 보고 좀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냐? 그러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죠. 무명 시절 기셨어요? 무명 그저 미생 때가 제가 연기 시작한 지 한 19년 정도 됐을 테니까요. 미생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4년? 네, 4년.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도 그 들뜸이나 기쁨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네요. 여기 나오기도 싫고 사실. 나는 그냥 내일만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힘든 시절이 항상 있다고 해요. 그 무대에서는. 네. 결혼 전에는 일단 일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사실. 매일 극단 가서 놀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애 아빠가 되니까 이제 내가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도 재미도 없고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목적이 너무 강박관념이 크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길고 긴 무명 생활,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연기 내공을 쌓으며 최규하라는 이름 3글자를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작품 미생을 만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미생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오디션인가요? 네, 오디션을 봤어요. 감독님이 한 2달 동안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떨어졌구나. 그러는 와중에 이제 곡성에 오디션이 딱 붙은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까? 네네네. 네. 네. 이제 영화는 이제 개봉이 늦으니까 예. 촬영은 같이 갔는데 곡성은 다 지방이거든요. 전라도부터 막 경상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끝나면 여기 와서 미생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막 스케줄도 막 날리고 미생 스케줄도 날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이제 이쪽
드라마 PD님과 영화사 PD님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렇지. 우리 아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거야. 그렇지. 자기들끼리 통화하려. 네. 그렇게 제 스케줄 조율을 하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사히 16년에 부산행에 또 네. 와요. 근데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데 배역 욕심보다는 약간 팀 플레이, 조직력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부산행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노숙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더 큰 배우를 가지고 제작진하고 좀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나요? 아니면 이거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다른 배우들 기피하는 역할을 제가 살리는 게 거기에 쾌감이 있어요. 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와, 네. 특이하다. 아까 범죄도시 말씀하셨지만 네. 그 제 역할 그 누구도 안 하려고 했던 역할이거든요. 네. 왜 다른 자극적인 배역이 욕심나지 않으셨습니까?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극적인 역할이에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단물만 먹으면 계속 당근만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오랜 시간 연기를 해보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예. 이번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것도 해보고 까면라도 좀 해보고 예,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 그걸 당금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한 일이 생깁니다. 이제 안방극장에 초대를 받으세요.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 황금빛 내 인생. 일단은 제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이었죠. 저는 연극과 영화만 했던 사람이라 이제 작가님과 감독님을 이제 만나보고 한번 내 인생에 이렇게 따뜻한 드라마 한 편쯤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멜로 연기 네.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네, 아무리 봐도 멜로를 찾으시기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감독님이 저한테 이걸 제안을 하셨을 때 이분이 나를 잘 모르시는데 저는 항상 거칠고 예. 아니면 코믹적이거나 거칠거나 이런 것만 해왔지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늘 멜로를 할 것 같은 사람이 늘 해왔잖아요. 예. 그 틀을 한번 깨보고 싶었던 것 같으세요. 앞으로 뭐 첫사랑 커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찜질방 프로포즈가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작가님 말에 의하면 이제 진짜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 두 커플에 의해서. 예. 아주 소소한 것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어떤 연기를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연애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그 뒤에 내용을 조금만 스포일러 해주시면 어떻게? 저는 잘 모릅니다. 네, 드라마가 이제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대본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셨어요. 이거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말하면 감독님한테 혼나요,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인데요. 템포가 범죄도시 형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아내분과 6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 부모님 통틀어서 제일 많이 우셨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부모님이 한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미생 이후에 이제 잘 돼서 이제 네. 결혼식을 올린 건데 아니 울리구만. 우는 게 아니라 배우들은 울리구만. 잘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예. 공연 한 편도 보여드린 적이 없고. 결혼식 하는데 이제 안 계시니까. 예. 그게 좀 슬펐죠. 이제 2018년 시작됐습니다. 네네. 또 막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실 것 같은데 계획, 소망 뭐 이런 거 다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늘 하던 대로 황금빛. 네, 황금빛 잘 마무리하고 나쁜 녀석들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첫 개봉하는 1월 24일 날 개봉하는 1급 기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나왔어요. 야, 이것도 기대되네요. 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30년 후면은 이제 내년에 내가 7순이야 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배우 최기아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순재 선생님? 예. 네. 이렇게 이제 연기와 어떤 지덕체를 다 그런 어떤 근사한 어린이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그 생각할 거리를 주고 가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조사 끝! 진솔한 인터뷰 고맙습니다. 승승장구하세요. 여기 첫눈 오는 날 뭐해? 우리 그날 만날까? 어우,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겨울의 추억 하나쯤은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당신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했나요? 추억과 낭만이 함께하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겨울 노래 10입니다. 노고진이 찻잔. 지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이 노래를 제가 안다는 게 참.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잔잔한 기타 선율, 담담한 목소리로 추억과 낭만을 노래합니다.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무 진하지 않은 산울림의 김창완이 만든 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 찻잔. 이후 산울림 버전으로 발매되어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8위 미스터2 하얀 겨울. 93년 겨울 혜성처럼 등장한 남성 두오 미스터2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하얀 겨울. 20년 만인 2012년 박정현과 김범수에 의해 남녀 듀엣곡으로 부활합니다. 널 만난 세상은 상이었다. 비록 첫눈으로는 그것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께 빌어볼게. 7위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드라마 도깨비에 삽입되어 뜨거운 인기를 누렸습니다. 2017년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유일한 노래죠. 겨울 내내 차트에 머무르며 OST 분야에서 역대 최장 기간 1위를 기록합니다. 아이고, 완전히 신은 퀸으로 이제. 아 여왕은 아니고 공주 정도?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애틋함을 첫눈이라는 단어에 담아 노래합니다. 6위 이정석 첫눈이 온다고요. 1986년 대학가요제 금상 수상곡입니다. 눈 내리는 겨울에 그야말로 딱이었던 이 노래. 3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드라마를 통해 재조명받게 되면서 옛 추억의 낭만을 선물하죠. 5위 이종용 겨울아이. 아름다운 당신은 겨울에 태어난 모든 이들을 위해 부르는 축복의 노래. 마치 소복이 내리는 눈처럼 포근하게 다가오는 이 겨울 명곡은 시간이 흐르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제가 사실 겨울에 태어났어요. 소녀의 맑은 목소리로 노래한 겨울아이. 그때나 지금이나 명곡은 역시 명곡이죠. 아이는 아니죠, 제가. 4위 최백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시대와 세대를 잇는 낭만 가객. 오선지 위의 음유시인 최백호가 부릅니다. 1977년 발표된 그의 데뷔곡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사는 제가 20살 때 20살 가을에 돌아가셨던 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가을에 떠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속삭였다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는 눈물의 3호곡 40년의 세월을 지나온 지금 그의 감성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내 맘은 갈 곳으로 추러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3위 조성모 가시나무. 2000년에 발매되어 165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한 그의 최고의 히트곡 조성모의 가시나무. 벌써 가시나무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때가 17년 됐습니다. 가시나무란 노래는 저에게 가장 또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는 곡이라 또 그 노래를 꼽아주신 게 더욱더 감사하네요. 제 사춘기 내내 저의 가슴속에 저의 워너비 1등 노래로 자리매김한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이제 리메이크해서 들려드렸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바람이 차가운 계절이 오면 어김없이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조성모의 가시나무가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겨울 노래 1위와 2위 아시나요? 행복하세요. 김생민 씨 나오는 거 아니죠? 2위 박효신 눈의 꽃. 봄에는 벚꽃 엔딩, 눈의 계절 겨울에는 이 노래죠. 눈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눈을 타고 차트에 내려앉는 겨울 연금송 눈의 꽃. 발표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겨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로 꼽힙니다. 눈이 소복히 내려오는 겨울밤, 우리 귓가에 잔잔하게 내려앉는 그의 목소리 마치 눈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대망의 1위는 조용필, 그 겨울의 찻집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가왕 조용필이 겨울의 길목에서 노래합니다. 명곡이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바람이 매서운 겨울입니다. 연예가 중계와 함께 낭만 어린 추억을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겨울 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 다시 만나요. 다음 소식은요. 우리 신현준 씨의 심야 식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심야 식담에서는 가요계 표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전에 먼저 우리 김승혜 씨 만나볼게요. 네, 저는 충무로의 대세 배우 유준열, 김태리, 진기주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영화수 케미가 정말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 케미가 좋아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야, 목소리 정말 흥무든 당근. 바람 안 봐도 못한 이주환 인터뷰는 어땠냐고요? 너무 재밌어. 둘, 셋, 파이팅! 깐깐한 충무로가 선택한 청춘 배우들과의 만남 지금 함께 하시죠. 영웅의 청춘 배우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틀 포레스트는 어떤 영화일까요? 도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리송해진 거죠. 이게 맞는 길인가 싶어서 갑자기 자신의 예전 살던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온 청춘의 이야기. 그 영화가 또 사계절을 담기 위해서 크랭크업이랑 크랭크인을 한 4번을 했다고. 초반에는 그냥 마냥 막 좋다가도 이제 인물을 또 계속 찾아가야 하니까
아 이런 게 어렵구나. 이래서 영화를 한 번에 찍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했다가 명절에 이렇게 못 만났던 친척들 만나는 것처럼 계절마다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도 뭐 봄에 만나요, 여름에 만나요, 뭐 이런 인사들이 되게 좀 다른 영화와는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만나서 밤에 뭐 이렇게 수다나 이렇게 심심하니까 많이 떨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떨었어요. 테리 씨 같은 경우는 데뷔 시기가 비슷해서 고민들이 좀 비슷하고 기주 씨 같은 경우는 영화가 처음이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고 네네. 뭐 이런 것들 막 공유하다 보면은 진짜 밤새도록 얘기하고. 예. 거짓말 같은데. 밤샌 것만 빼면 다 똑같습니다. 완전 해를 보진 않았으니까요. 네. 잠은 잤으니까. 촬영해야 되니까. 굉장히 모험적이더라고요. 맞아. 정말요? 네, 막 아침 7시에 뭐 하냐, 해가 중천이다 이러나. 미쳤냐고! 7시에. 맨날. 맞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글귀 읽고요. 운동 한번 하고. 역시. 다들 그렇게 찬물로 샤워하고. 야, 역시. 체질상 그 금음 체질. 저랑 비슷하네요. 꼭 체질 얘기를 꼭 곁들이죠. 분위기 메이커는 유준열 씨. 네. 이분들이 되게 리액션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네. 깔깔이. 자, 지금부터 엄청난 마법이 일어납니다. 자, 뭐예요? 유준열 씨는 이런 매력이 있나 봐요. 유리예요. 감사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유쾌한 청춘 배우 세 분과 함께 솔직한 시간 더 가져봤는데요. 내가 생각해도 요즘 나 대세다. 너무 밝게 웃으셔서. 아니, 대세는 여기 있죠. 나는 대세 배우다. 뭐야? 거짓말쟁이야. 인기가 한순간 사라질까 걱정된다. 네. 인기가 쭉 가실 것 같죠? 갑자기 등에서 땀이. 그러면 예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스 하면은 인기가 없어질까 걱정이 된다. 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걱정이다. 질문이 뭐였죠? 잠깐만. 인기가 한순간에 사라질까 걱정이다. 시작. 너 하겠지, 나는. 영원히 갈 것 같다. 네, 훈훈하죠? 아, 무슨 인터뷰에서 봤는데. 네. 제 인터뷰요? 네, 인터뷰.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던데요. 이제 인기라는 거는 강물처럼 흘러왔다가 흘러가는 거. 이제 철학 쪽에도 굉장히. 아니 그런 게 오늘의 아니라. 명언은 어떤 건가요? 샤워는 찬물로. 유준열 씨의 개인적 취향입니다, 여러분. 김기주 씨. 네. 자, 알고 보면은 나 내생녀다. 너 내생녀다. 뇌생녀에 막. 내생녀. 뭐라고? 내승녀라고 들었어요. 내승녀. 죄송해요. 그러면 나는 내숙녀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 내숭 없고 되게 내생녀세요. 어렵다 이거. 공대녀거든요. 공대 야, 인기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1학년 1학기까지만요. 네. 또 새로운 1학년이 들어오니까요. 네. 쏠리기 때문에. 인기란 맞습니다. 왔다. 1학년 1학기 같은 거.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영화 리틀 포레스트 많이 받으세요. 올 2월 찾아온 청춘들의 이야기 저도 꼭 보러 갈게요. 또다시 불거진 가요계 표절 논란. 오늘 이 시간 창작과 표절 사이 길 잃은 대중가요계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연예가 중계 한지 횟수로 8년 됐는데 모니터에서만 뵌 분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네, 실제로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미남이세요. 네, 86년에 첫 출연했습니다. 짜시죠, 쌤?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그 최근 선미 씨의 신곡이죠. 주인공으로 재점화가 된 가요계 표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컴백하자마자 정말로 그 인기를 입증하듯이 음원 차트 7개를 휩쓸었는데 그와 동시에 거의 표절 논란이 바로 일었죠. 지금 표절 논란에 휩싸였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지 한번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만의 영화에 진짜 주인공은 너였어 baby anything that's what heaven sure enough we're fighting for 우리들만의 영화에 sure enough we're fighting for
뮤직비디오까지 좀 흡사하지 않아요? 뮤직비디오도 거의 흡사하고 그다음에 곡도 거의 비슷하고 곡 전개까지도 거의 비슷해서 이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표절 논란의 주인공이죠. 프로듀서면서 작곡가 테디 씨. 테디 씨의 입장 발표가 있었죠. 논란 나오고 나서 바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100% 창작물이다. 그 곡을 참조한 적이 없다, 참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계속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테디 씨가 자신의 작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다가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일어나서 10분 만에 그 곡을 만들었다. 당시에 만들었던 곡이 이제 투애니원의 파이어라는 곡이었는데 당시에도 50센트의 곡을 표절했다는 논란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뭐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또 대중의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든 요소가 됐죠. 이게 뭐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되는 말인가요? 의학적으로 설명은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람이 사고를 해가지고 뭔가 창작을 해내는 것도 이 대뇌 피질에서 끌어오는 것이고 뭔가 장기 기억도 여기서 가져오는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유지되고 있다가 그냥 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작이라는 게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절대로 난 남의 곡을 듣는 게 아니에요. 레퍼런스도 안 했어요. 몰라요. 근데 써놓고 났더니 사람들이 비슷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비슷하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내가 썼어. 그러니까 난 끝까지 싸울 거야.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비슷해? 참, 난 아니고 좀 인정하자.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표절 문제에서 지금 제일 대중들이 좀 분노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의도성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한 작곡가가 계속 논란에 휘말린다거나 이랬을 때 저건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상업성과 같이 맞물리면서 대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속은 기분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작곡의 양심이라는 게 그래요. 유사성은 의도와 비의도 위에 있습니다. 상위법이에요. 의도하지 않아도 유사성이 있다. 그렇죠. 뭐 사실 그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옛날에 어떤 소설의 어떤 문장을 베꼈느니 이런 거 많잖아요. 맨발의 기봉이 하기 전에 저희가 포레스트 검프를 봤어요. 절대 저거랑 유사하게 만들지 말자. 한 장면도 비슷한 게 없거든요. 근데 뛴다는 것 때문에 저게 포레스트 검프. 네, 느낌 비슷해. 야, 이걸 넣니 또. 이게 이제 선민 씨가 표절의 공범자인가 피해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공범이라는 불길한 표현은 쓸 거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현재로 볼 땐 피해자예요. 하지만 책임은 져야 되는 피해자예요. 근데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생각도 있는데 이제 저도 가수 활동을 했던 입장으로서 아마 선미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무시한 스케줄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사실 이미 저는 제 생각에는 회사 측에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검열하고 그러니까 수익 시현은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같이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네. 저는요 지금 그 이재 씨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네. 제가 선미 씨라고 얘기했지만 선미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현장에서요 노래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는 그 자리에서 악보를 찢어야 됩니다. 이게 폴 맥카트니가 이렇게 하고 우리 과거 이정서 씨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선미 씨의 이 사례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미 씨한테요? 그러니까 Fight for This Love라는 곡이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곡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려진 곡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곡일 수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나. 테디 씨나 선미 씨나. 그렇죠. 전 사실 이걸 나중에 논란이 되고 나서 알게 됐지 원래 알고 있었던 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찾아서 듣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막 많은 음악을 다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미 씨나 선미 씨 측에서도 이거까지 체크를 못했던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저는 있거든요. 일반인의 잣대와 전문가의 잣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라면 최소한 뭐 브리티시 차트라고 하더라도 들었을 것 같거든요. 샵도
비슷하다고. 저희는 근데 사실은 표절 논란이 없긴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유명해졌는데 샵도 왜 이런 게 없어? 저 유명했으나 잘 비켜갔다. 뭐 이렇게. 유명했으나 더 큰 논란이 작은 논란을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샵이 그 옛날 화면이 나왔어요. 네네. 예. 네. 좀 많이 다른 것 같던데요. 아 그때보다 살이 좀 많이 쪘고 아, 예. 네, 많이 노력을 했죠 제가. 아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뭐 어디 뭐 그런 것도 표절인가요? 아니 제 얼굴이 뭐 제가 뭐 어떻게 표절을 하나. 어머니 제가. 아버지가 원작자잖아요, 사실. 엄마가 원작자긴 하죠. 원작자가 예. 인정을 했습니까? 원작자는 맞다고 인정하셨어요. 맞다고 인정하셨어요? 네,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뭐. 엄마 아빠한테 많이 갖다 드렸어요. 금전적으로도 제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봤죠. 법적 기준이 어떤 건가요? 사실 이게 재밌는 게 그때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책임지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4분의 2박자는 몇 마디, 4분의 4박자는 몇 마디가 비슷하면 표절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저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8마디까지 뭐 같으면 표절이다. 그러면 7마디가 사실은요.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요. 작곡자들은 잘 도망가라.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이라는 건. 자, 한마디가 같아요. 딱 한마디가. 액센트가. 이게 결정적이다. 할 때는 한마디만 같아도 표절이고. 그러니까 저는 사후 관리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작곡가들하고, 터졌을 때 터졌을 어떻게 때 대처하느냐? 작곡가분들하고 아티스트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김도훈, 테디 이런 방식 때는 다 아름답지 못한 방식이야. 솔직히 말해서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방식이라고. 빨리 이제 그래야 살아. 이게 결국 그래서 망한 게 프라이머리야.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절 논란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너무 창작자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듣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가 왜 이 표절된 곡을 또 내가 소비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컴플레인이 나오면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당연히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야 돼요. 이게 작곡가의 독점 영역이라고 보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네티즌을 포함해서 관계자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분명히 이유가 있죠. 네. 그러면 그 유사성에 대해서 한번 긴 시간, 긴 호흡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길게 생각해서 빨리 대처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지원 선생님 오늘 심야식당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for jazz. For jazz, yeah. Shoop dab dee ba doo doo bee bop doo doo bee abba dabba dab doo doo ee. Gotta say that if you wanna be the jazz king with the foo and the high style like no other style to spin around. Take it down. 네가 있어 이 길이